이러한 소유된 CO2나 이러한 기체들이 중앙 용매로 사용할 때 그 덴시티가 마지막 프로덕트의 몰폴로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예로서 다음은 소유된 이산화탄소섬에서 PLMA를 주목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CO2의 덴시티에 따라서 입자의 몰폴로지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DNA의 덴시티를 측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그 DNA의 그 기본적인 물성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DNA의 덴시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넓은 우주 압력 범위에서 덴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셋업을 했는데요. 분명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장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장치를 물과 백큐, 그다음 물과 진공을 이용해서 했고, 그리고 고정한 것을 이용해서 형식을 DNA 덴시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덴시티 측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드로메트인데요. 이 방법은 그래스 벌브를 실린더로 그래스 튜브 안에 넣었을 때 이 액체에 액기가 올라가게 되고 액기를 읽음으로써 덴시티를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스프론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부피를 알고 있는 유기 안에 덴시티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 안에 채워놓고 그것에 무게를 달아서 시계에 의해서 덴시티로 계산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메소드인데요. 이 방법은 본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유튜브 메소드는 좋은 조합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측정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유튜브 내부에 유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가 들어갔을 때 그 피리어드의 변화에 의해서 피리어드를 측정함으로써 그것을 덴시티로 환산을 해내는 방법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악치로 이러한 막대를 쳤을 경우 막대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과 같이 덴시티가 큰 물질이라면 낮은 프리퀀시가 나타날 것이고 백균이나 질소와 같이 덴시티가 작은 물질이라면 높은 프리퀀시를 가질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무게가 M의 물체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의 프리퀀시는 다음과 같은 시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M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튜브는 유튜브 자체의 무게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무게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리어드 루프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 덴시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 피리어드의 제곱수에 대한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A와 B는 온도에 디펜던트한 함수로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덴시티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서 덴시티가 큰 물질과 덴시티가 작은 물질 그것을 이용해서 캐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덴시티가 큰 물질로서 물을 이용하고 덴시티가 작은 물질로서는 지문이나 뷰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과 질소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식은 강화하고 여기서 필요한 물의 덴시티 값과 질소의 덴시티 값은 리스트로부터 가져온 값이고 여기서 측정에 의한 값은 DNA의 덴시티를 알고자 한다면 DNA의 피리어드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 고정을 위해서 물과 질소의 피리어드를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DNA의 덴시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물질로 물과 진공을 이용할 경우라면 이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이 좀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 부분인데요. 그 고정을 위해서 사용한 물은 HPA19를 사용하였고 질소는 5,9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장체 건전성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CO2의 피리어드 덴시티를 측정을 했었는데 CO2는 4,9 순도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가스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는 4,9 순도를 가지고 있어서 LG 킹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데시티미터는 안톤파 DMA512라는 모델입니다.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튜브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고요. 스펙을 살펴보면 온도 거리는 약 150도씨, 압력은 약 700바까지 굉장히 좋은 고압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측정하시면 데시티 거리는 약 3.7cm까지고, 그리고 셀 내부의 유튜브 내부의 부피는 약 6.5cm입니다. 전체적인 실험 장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튜브이고요. 그다음에 고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질소와 물은 핸드펌프를 이용해서 이 내부로 시켜준 다음에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CO2는 가스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내부 주입해서 사용하였으며 측정을 하였으며, DM이 역시 핸드펌프를 이용해서 주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주입한 그 유체들이 그 오븐 안에서 온도가 유지가 되면 각각의 압력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서 특이한 점은 유튜브 부분인데요. 이 데시티미터에서 이 유튜브 부분, 온도를 좀 더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유튜브 부분을 오븐 안에 넣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오븐과 유튜브와 그 데시티 인디케이터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 유튜브 부분은 오븐 안에 설치를 하였고, 나머지 이 뒷부분은 오븐 밖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측정한 피려를 측정한 것은 총 5가지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정을 하기 위해서 비큐, 물, 그다음에 질소 3가지를 일단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과연 고정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장치가 잘 만들어졌는지, 고정식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교적 데시티가 잘 알려져 있는 CO2의 데시티를 측정해서 그 값을 문헌값과 비교해 봄으로써 장치의 안전성과 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DM의 데시티를 피어를 측정해서 데시티를 환산해 보았는데요. 먼저 진공과 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질소에 대한 결과인데요. 물과 마찬가지로 온도는 313.15K에서 353.15K 다섯 단수선에서 측정하였고, 압력의 범위는 대략 50바에서 300바까지 50바 간격으로 피리어드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CO2에 대한 결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은 물과 백품을 레퍼런스 물질로 잡아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물과 질소를 레퍼런스 물질로 잡아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물과 백큐으로 CO2를 고정을 해봤습니다. CO2의 피리어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각각의 온도의 영역에서 압력별로 다음과 같이 피리어드 측정을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머지 온도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퍼런스 물질로 물과 진공을 잡았을 때의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이 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나머지 온도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고, 그리고 실선이 리스트로 부수와 가져온 뒤에 있는 리스트 값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 값과 실험 표시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서 이런 식의 사람과 장치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A의 경우는 레퍼런스 물질로 물과 진공을 잡았을 때고, B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물질로 물과 질소를 잡았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 오차를 계산해봤습니다. 각각의 온도에서 오차를 계산해본 결과 물과 백품을 이용해서 고정했을 때보다 물과 질소를 이용해서 고정했을 때가 리스트의 값과 CO2 데시티 값이 리스트의 값과 근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ME는 이 물과
물과 질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DME의 측정 결과입니다. 피리어드 측정 결과고요. 이것도 역시 온도는 353.15켈빈부터 353.15켈빈까지 10가 측정을 했고, 압력의 범위 또한 50까지 선택권까지 대략 50가 간격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과 질소를 조정한 결과이고요. 나머지 온도 압력 연료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보신과 같이 약 0.5에서 0.68 정도 사이에서 DM의 대시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실험실 바탕과 테이크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MLF 이론을 이용해서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테이크 이케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테이크 이케이션 10은 아래와 같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파란 물결은 아래 이 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때 필요한 나머지 파란 물결은 실험에 의한 PVT 데이터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것을 사용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PVT 차트로, DM의 PVT 차트로 나타내면 이 부분이 DM의 세츄레이트 리퀴드, 베이퍼, 크리티컬 포인트인데요. 실험에 의해서 측정된 영역은 다음과 같이 컴프레스 리퀴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테이크 이케이션, 계산의 결과하게 되면 우선 세츄레이트 리퀴드인데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테이크 이케이션으로 안에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험에 의한 값입니다. 오차가 약 0.1, 0.3 두 번째로 MLF를 이용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실험식 MLF10은 아래와 같고, 이 식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큐어 파라미터들은 PVT 실험 데이터와 세츄레이트 데이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발생되었고, 그때 오차를 계산해본 결과 0.13%로 테이크 이케이션과 비슷한 수준의 오차에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빨간 선이 테이크 이케이션을 계산한 식이고, 파란 선이 MLF 계산한 식인데, 보는 것처럼 두개 다 비슷한 결과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결론입니다. 저희는 넓은 온도 압력, 고온 고압까지 측정할 수 있는 데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장치를 물과 진공 또는 물과 질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물과 질소를